여러분, 보통 어떤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바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우두머리만 없애면 그 조직은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다. 이게 보통 우리의 상식이죠. 자,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미군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니까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이라크 군대가요, 단 3일 만에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를 자르면 뱀은 죽는다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란은, 와, 이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란은 이라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아, 우리는 저렇게 한 사람한테 모든 걸 걸었다가 한 방에 무너지면 안 되겠다. 사람이 없어져도 저절로 돌아가는, 절대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바로 이란이라는 국가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이런 정권이 지난 47년 동안 진짜 온갖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진짜 비밀. 그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차갑고 냉정한 설계 철학 덕분입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란을 떠받치는 세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이 있거든요. 바로 정치, 군사, 그리고 인사구조.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이 지도부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이른바 참수 공격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먼저 정치 기동부터 보죠. 이란의 헌법에는 권력 공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아주 높은 성직자, 이 세 명이 바로 권한을 넘겨받아서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노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입니다. 전문가 회의라는 곳에서 열흘 안에 다음 지도자를 뽑아버립니다. 권력 공백이라는 위험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설계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준 군사입니다. 아,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란의 핵심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는요,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전국 31개 주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지휘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각 지역 사령관이 중앙과의 통신이 끊겨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계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 중앙지휘부를 폭격해서 통신망을 마비시켜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부대들은 연락 안 되네? 좋아. 그럼 우리 매뉴얼대로 그냥 미사일 발사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인사, 즉 시스템의 여분 설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모든 핵심 인물에게는 보이지 않는 스페어 타이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2020년에 이란의 군사적 상징이었던 솔레이마니 장군이 제거됐을 때 전 세계는 이제 이란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시스템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솔레이마니가 사라지자마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즉시 이어받아서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모든 핵심 자리에는 이렇게 여러 겹의 후계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 절대 의존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란이 외부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철벽 같은 3중 방어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도하는 정반대로 이란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낳는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적의 지도부를 공격하면 그 조직이 약해지거나 좀 온건해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변해버린다면요? 이게 바로 참수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방과 좀 대화를 해보려는 온건파 지도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은 외부의 타겟이 되기 쉽겠죠. 이걸 본 후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유연하게 나가면 죽는구나.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더 강경하게, 더 세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온건파는 제거되고 가장 말이 안 통하는 독종들만 살아남아서 지도부를 채우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역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란이 내부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맨날 시위가 일어나니까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살짝만 툭 쳐도 금방 무너질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바로 그 취약함 자체가 이란을 외부 충격에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취약성의 역설입니다. 이란 정권은 지난 수십 년간 자기들이 완벽하지 않고 늘 취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안정 대신 우리가 공격받아서 반쯤 죽더라도 체제만큼은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자.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겁니다. 아까 봤던 분권화된 군사구조나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것들, 평화로울 땐 비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나라 정체가 흔들리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을 보장하는 최고의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존에 더 강하도록 진화한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투자를 하는 분들, 정책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그냥 뉴스를 보는 우리 모두가 이 이란의 독특한 구조를 꼭 이해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7년. 이건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거의 반세기 동안 이란은 이 생존 시스템을 실제로 돌리면서 온갖 공격과 위협을 막아냈고요.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더 단단하게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이건 실전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첫째, 이란 지도부를 공격해도 리스크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 둘째, 중앙이 마비돼도 분권화된 시스템 덕분에 보복 공격은 거의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 셋째,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점. 왜냐, 시스템이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특정 인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견고한 구조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외부 공격을 견뎌내도록 살아남도록 설계된 철옹성 같은 시스템이라면 과연 무엇이 이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